자, 영상 스토리텔링의 이해, 이게 이 과목의 이 강좌의 제목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AI를 활용한 영상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고전 영상 스토리텔링이 50%가 있고 AI를 활용한 영상 스토리텔링이 50%가 있어 두 개를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제 소개는 지난 영상 촬영 실습 때도 했는데 일단 저는 KBS에 입사를 해서 한 34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텔레비전 PD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 퇴직 후에 백남준 문화재단이라든가 제일기획, 삼성사내방송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예종의 겸임교수로 좀 있었고요. 주로 프로그램은 KBS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역사 프로그램 같은 그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특히 예술 프로그램 현장 라이브 중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보직은 KBS 문화예술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화지대나 클래식 오디세이나 낭독의 발견, 지금도 아직 하고 있는 TV쇼 진품 명품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퇴직 후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저희가 어플라이를 해서 저 예산을 좀 받아서 스마트 영상 작가라는 영상 자서전 만드는 신직업, 영상 맥가이브라는 홍보 영상 만드는 직업, 그러니까 소셜 문화 PD라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취재하는 PD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한 2015년부터 교육을 했으니까 한 10년 됩니다. 10년 동안에 한 5, 600명의 저희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여러 군데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등에서 저희가 영상 제작을 의뢰받아서 영상 제작을 하고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또 영화제 개폐식 중계도 하고 홍보 영상도 만들고 그러면서 한 10년 지내왔습니다. 저랑 처음부터 그 코드를 맞추고 또 저희 1년 선배인 김학수 감독님을 소개했습니다. 김학수 감독님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마이크를 열어주세요.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학수입니다. 여기 AI 융합 미디어 창업학과라니까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저는 현재 AI 교육협회 중앙봉사대 강사를 하고 있고요. 또 중앙봉사대 대장을 하라 그래서 하고 있고, 이 협동조합의 이사로 26년 설립한 이래로 협동조합을 운영해 오고 있고요. 경력은 저도 KBS 1979년에 입사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상 제작, 영상 편집 쪽에 주로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0년 이후로는 특수영상이라는 게 SF, 영화, 특별한 영상을 말하는 거죠. 영화에서 특수효과, 그런 것들이 우리 생로병사에서 VR, AR을 그쪽에 제작을 했고, 또 VRC를 만들었고, 또 HD 역사 스페셜에 생성되는 영상들을 옛날에 그 무덤에서 나와서 살이 붙고 옷이 입고 그래서 걸어갔던 것들이 저도 옛날에 했었지만 기억에 남고, 이제 그 다음에는 드라마 영상, 원래 특수 영상이 영화에서 많이 쓰이고 영화의 기법들이 이렇게 KBS로 와서 드라마에도 조금씩 쓰이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많이 쓰고 썼지요. 지금 대코란 전쟁에서도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은
많은 영상들이 특수 영상으로 제작돼서 쓰이고 있고 기술들은 아주 많이 발전돼 있는데 그러한 영상들을 제작하기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지금은 이제 AI 시대가 돼서 생성형 AI로 일정 부분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동영상이 만들어진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창업, 용암 미디어 창업학과가 생긴 게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도 AI 도움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뭐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서 원하는 곳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AI 활용해서 글쓰기 뭐 이런 강의를 하고 동영상 촬영 편집 기술, 유튜브 제작 활용 이런 강의들을 해왔던 것을 또 AI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도 요즘에 계속 챗GPT AI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막 같이 함께 연구하면서 공부해 가보죠. 네. 다음에는 최도닉 대표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도닉 대표님은 마케팅 전문가시고 또 IT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서 강의는 많이 안 하시는데 주로 프리토킹 할 때 참여해서 컴퓨터에 대한 궁금증, 그 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궁금증, 이건 아마 모르는 것 없이 답을 해주실 겁니다. 최 대표님 마이크 살려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 포항이나 이쪽 구미 쪽에는 가본 적이 있어서 혹시 아실 분이 어, 있을 것 같아서 반갑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소개한 것처럼 제가 소셜미디어 SNS 마케팅을 올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를 알려드릴 수 있고요. 저는 컴퓨터 엔지니어도 하고 세일즈 매니저도 하고 마케팅 매니저도 하고 어, 외국 기업의 한국 그 지사장 컨트리 매니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안 회사도 제가 창업해서 운영을 해봤고요. 지난 10년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미디어, SNS 마케팅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하는 거, 타겟 마케팅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빠르게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본 강의의 목표에 대해서는 강의 수강 신청을 하실 때 한번 보셨을 거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한 200년 전에 만들어진 고전 영상 문법,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진 고전 영상 문법에 최근 불과 1년 전에 나온 AI를 결합한 영상 스토리텔링을 배우게 된다. 영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고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영상 언어의 이해와 영상 문법의 활용 기술, 다시 말해서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연출법의 기초로 배웁니다. 이 5가지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은 영상 연출법을 배웁니다. AI를 결합한. 그다음 6번째 까만 글씨로 쓰는 거는 일단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5명만 팀을 짜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KBS에 계시는 엔지니어를 통해서 제작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5명이냐면은 일반 견학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이건 뉴스를 진행하고 드라마를 녹화하고 예능쇼를 녹화하는 현장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들어가서 살짝 보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명, 6명이 넘으면은 실질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녹화를 진행하는 사람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5명 정도에서 또 2시간 간격으로 월요일 날 1시부터 3시, 뭐 3시부터 5시, 화요일 날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이런 식으로 해서 월화수목금을 하는데 요일을 잘 고르면은 녹화할 때 뭐 가요 무대를 본다든가 뭐 열린 음악회를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예능 프로그램 녹화 현장을 만날 수 있고요. 아마 드라마 제작 현장은 KBS 별관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드라마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학생들이 서로 5명 팀을 짜서 단톡방에 올리시면은 제가 일정을 잡아서 KBS 쪽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뭐 공문 하나 쓰면 되니까요. 학교 측에다 공문을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강의 내용은 저희가 15교시를 하는데 영상 콘텐츠 기획과 구성한 작성법인데 여기는 챗GPT를 아마 활용할 거고요. 촬영을 통한 메시지 교육법. 여기는 달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요. 편집을 통한 스토리 전달에는 룰이라든가 캡컷을 활용해서 편집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현장 연출, 현장에서 어떻게 인터뷰를 하느냐, 현장에서 카메라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게 후반 작업인데요. 편집에서 마지막 과정입니다. 네. 강의 방법은 일단 저희가 미리 예습할 내용을 드릴 거예요. 그 내용에서 몇몇 용어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보시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단어지만, 처음 보는 용어지만,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오시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매번 과제를 내드리는데, 과제는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촬영이나 편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해본 편집 과제가 교재가 돼서, 그 교재를 보면서 서로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많은 영상을 여러분들, 친구분, 학우들,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서로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나눠보면 영상이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제작 기술이. 제가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할 때 영상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첫 시간에 내보인 영상이 두 번째 가져올 때는 이렇게 변했네, 5번째는 이렇게 변했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변했네 라는 그 변화 과정을 보고 그 과정에 따라서 변화를 잘 변화시켜서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점수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평가의 50%가 과제입니다. 20%가 출석이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결국 중간고사 때는 영상 구성안을 발표하는 거고, 기말고사는 마지막에 영상 한 편을 제출하는 거예요. 영상이라는 게 뭐 어려운 영상이 아니고 내 주변을, 아니면 내가 경영하고 있는 가게나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팔고 있다. 일종의 홍보 영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첫째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하나 찍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과정. 그것이 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저희 3명이 일단 프리토킹 과정에서 충분히 의문사항을 서로 질의 답변할 것이고, 또 실습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은 여기 저희가 조그만 스튜디오가 있는데 여기서 실습을 직접 한 2~3사람을 실습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지금 스마트폰이나 PC 앞에 계신 분들이 직접 거기서 실습을 해보시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점차 이 이야기는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넘어갈게요. 몇 시간 노트북을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노트북이나 PC. 그 설문지 제가 나눠드렸는데 해당되는 사항을 그냥 체크만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대강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야지 강의의 수준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일단 체크해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게 리뷰용 영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뭔가를 조금 찍어서 보내라. 카톡으로 보내든 이메일로 보내든 보내시면 그걸 갖고 저희가 미리 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서로 플레이하면서 우리 의견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각 방면에 다 전문가시지만은 영상에 있어서만은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내가 못 만드는 것이 절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못 만드는 게 당연하죠. 저희는 오랫동안 영상 작업을 했고 그러니까 뭐라도 찍어서 나를 찍든지 어머니를 찍든지 강아지를 찍든지 뭐 꽃 찍든지 집안을 찍든지 뭐라도 찍어 내가 만들고 있는 팔고 있는 상품을 찍어서 나는 이런 걸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제품입니다. 그런 것도 좋고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찍어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본인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영상도 점점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촬영병은 촬영법이 달라지고 내일 편집병은 편집하는 것을 조금 배우고 그 다음에 연출을 배우면 연출이 조금 들어갈 거고 일상은 계속 배울 때마다 달라지겠죠. 그 달라지는 모습이 바로 점수가 되는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기획과 구성을 배울 거예요. 내 콘텐츠를 찾아보고 영상 구성을 만들어보고 두 번째 시간은 챗GPT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보고요. 그래서 챗GPT로 스토리를 만들어보고 집에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보는 거죠. 세 번째 시간에는 영상 언어가 뭐고 촬영을 어떻게 하는가. 카메라 구도, 샷, 앵글 그런 걸 먼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다시 AI 텍스트, 우리들의 말이나 글을 어떻게 이미지로 생성할 수 있는가를 배울 겁니다. 그 텍스트도 이미지 생성, DALL-E라는 AI 툴을 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촬영한 영상과 실제 AI가 만든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비교하거나 바꿔보고 하는 작업을.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카메라 무빙. 카메라 무빙이라는 것은 카메라를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좌우나 위아래로 움직이다. 아니면 내가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는 것. 그다음에 카메라 렌즈를 움직이는 세 가지 그 무빙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무빙에 대해서 배웁니다. 펜, 틸트, 줌, 달리, 아웃 포커스, 슬로우 모션, 포커스, 슬로우 모션, 아웃플렉스 이런 것들이죠. 여섯 번째 시간이 다시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걸 배울 겁니다. 그 브루라는 편집 툴입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거는 우리 김학수 강사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실 거예요. 동영상 편집 실습은 우리가 배운 브루나 캡컷을 갖고 한번 사용해 보는 거, 편집을 해보는 거예요. 중간고사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수요 작품의 영상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다음에 동영상 편집 이론과 법칙은 연출적인 차원에서 고전 영상 문법의 이론과 법칙을 배우는 뭐 연속성의 법칙이라든가 몽타주 이론. 그 다음에 무장쌤이라는 일종의 연출입니다. 무대 예술에서 쓰는 말인데 현장에서 어떻게 물건들, 피사체들을 배치할 것이며 현장에서 카메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 다음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이며 라는 걸 배울 겁니다.
조명도 배우고 뭐 오디오 마이크 사용 잠깐 배우고 자막과 오디오 믹싱은 편집 과정에 있어서 자막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넣는지 내레이션은 어떻게 넣어서 오디오랑 어떻게 믹싱을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편집 툴 캡컷을 갖고 영상을 편집하고 제가 찍은 영상과 합성해 보는 그 다음 시간에도 AI 동영상 제작을 할 겁니다. 달리, 그루, AI 보이스, 캡컷을 실습해서 수로 작품을 만들어 보고 14번째 시간에는 수로 작품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리뷰와 클리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리뷰 후에 클리닉한 내용을 반영해서 작품을 수정을 해서 기말고사 때 작품을 내는 겁니다. 잠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잠깐 손 들고 내가 약간 보충할게요. 네? 내가 뭐 편집에 대해서만 보다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마지막 시간. 내가 이거 시제 잘 끝나고 쉬어야 돼요. 예, 몇 시죠? 20분? 제가 마저 하고 두 번째 시간은 김학수 박사님이 AI에 대한 모든 걸 이야기할 겁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7시부터 8시는 제가 전체적인 영상 구성의 이해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김학수 강사님이 AI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각기 나는 어떤 영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프리토킹하고 마케팅이라든가 뭐 AI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시 두 번째 봅시다. 자, AI 활용 영상 스토리텔링.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 3분 발표하기는 세 번째 시간 9시부터 10시까지 그 사이 할게요. 최소한 우리 애들한테는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사셨던 분이다. 그렇게 기억을 남겨준다면 그건 뭐 성공 아닌가 싶어요.
20년 동안에 살아온 것은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찾아서 내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살아있는. 자, 이 영상은 지난 월요일 날 봤던 영상이랑 또 조금 다르죠. 뭐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KBS 미디어라는 자회사가 영상 자서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만든 홍보였어요. 그래서 이 휴먼 스토리, 인간 극장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큐멘터리 영상 중에서 제일 감동을 주는 게 감성적인 영상이 결국은 인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상 자서전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영상 자서전 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본다. 내 이야기와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어떤 사업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일을 하든 또 우리 가족 이야기, 우리 이웃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는 작업을 하시면은 영상 실력이 부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른 영상을 또 한번 볼까요? 그냥 한쪽 모르는데 그냥 숨만 냈어요. 못 그려도 재미있어요. 할머니 그림 좀 봐라. 상체 그림이 잘 안 된다 했어요. 예쁜 집집 하나를 그림을 엿보면서 그 집이 어떤 애환과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왔는 그런 이야기를 담는 것을 끌어내야 되겠다 해서 할머니들과 같이 그림을 그리게 됐고, 우리 사이가 미술관에서 오시라고 초대하면 빨리 가세요. 그전에는 시골 할머니들이 발레트나 가야 서로 이러고 입을 맞대고 얘기를 하지. 아가씨들이 아니라 총각이 그림을 가르쳐주니까 너무 좋아서 바나나하고 포도하고 수박을 그려놓고 총각이 좋다 하고 쓰신 거야. 오늘 주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징검다리도 건너가지 않겠냐. 그럼 어떡할 거야? 어째서까이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건너가야지 하는 이 지역 할머니, 어느 할머니의 얘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지금부터 징검다리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동네 떠나갈 묻어젖히는 소리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할머니가 직접 그린 그림이랑 글씨 쓰셔가지고 하신 머그컵이랑 이제 티셔츠를 보니까 굉장히 정겨운 느낌이 들었고요. 정말로 영광스럽고, 나는 영광스러워. 그것도 못하고 있다.
이 영상은 저희 협동조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저희가 제안을 해서 만든 기록 영상입니다. 구체적인 이 영상에 대한 질문은 마지막 프리토킹 할 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 바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설마 하고 무심코 버린 담배 가정에서 전기용품을 사용하다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오늘 새벽 인천 강화도에 있는 커다란 바닷가 화로 뒤덮인 산을 중턱에 신발건 불 어젯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잠시 후 옥상까지 화염에 휩싸입니다. 오 년 전 영국에서 이 제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각 가정과 직장마다 화재를 대비하여 이 브레델라를 필수적으로 비치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이런 대비를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영국, 유럽 안전 인증 제품인 이 브레델라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시 20분쯤에 경기도 연천에 있는 JTBC 하녀들이라는 드라마 촬영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나 아직 못 나가고 있어. 어떡해. 살려줘, 제발. 나 이대로 죽는 거야. 이대로. 보고 싶어, 엄마. 사랑해.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브레델라 3초면대입니다. 이 영상은 저희 옛날 교육할 때 수강생인데 MBC 카메라 감독이 이 수업을 들으러 오셨어요. 들어와서 몇몇 학생들이랑 같이 수료 작품을 만들었는데 수료 작품 할 때 누군가가 100만 원을 주면서 이거 홍보 좀 해줄 수 있겠냐 하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날로그 영상인데 아날로그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AI 시대에는 훨씬 더 쉽게 아마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영상들은 아주 수준급의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대해서 뭐 나는 저렇게 못 만들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수련을 한참 받고 연습을 한참 해야지 만들 수 있는 영상이니까 저런 영상을 우리도 공부하면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접속해놔. 네? 이 영상은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볼 수 있으면 김학수 강사님한테 일단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AI가 만든 영상이에요. 이것도 AI가 만든 영상이에요. 일단 시간이 나중에 남으면은 제가 맡은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빠르게 일단 이해를 위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제가 일단 8시 55분에는 마쳐야 되니까 7시 55분에는 마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픽션하고 non-fiction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픽션이라는 거는 그대로 꾸며진 이야기고 non-fiction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거는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수기나 자서전, 기행문 같은 이야기들이죠. 영상 중에서도 가장 non-fiction 중에서 대표적인 게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사실적으로 담은 영상물 또는 그 기록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발견의 예술이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김호경 작가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그분이 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잠깐 PPT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자신이 본 것을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본 바대로, 내가 본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노력의 결과가 다큐멘터리다. 이건 모든 예술 창작품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아니면 어떤 우리가 예술 작품을 아니면 우리가 만드는 어떤 창작품을 본다와 보여준다라는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본다라는 거는 이 삼라만상 모든 세상의 사물들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여준다라는 거는 내가 본 것을 상대방에게, 내가 다큐멘터리 작가면은 시청자에게, 영화 감독이면 관객에게, 아니면 내 상품의 고객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와 보여준다가 모든 예술품, 영상물, 다큐멘터리의 기본 구조다. 기본 생각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본다라는 것은 모든 현실, 내 주변의 삼라만상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보여준다라는 것은 내가 본 것을 내 고객에게, 관객에게, 시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라는 메시지는 내가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이해해야만이 메시지라는 단어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설득을 하는 거죠. 영상에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영상 언어고 영상 문법이에요. 촬영, 편집, 연출을 통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우리가 모든 삼라만상 소재를 이야기하고 우리 영상에 있어서 시각이라는 것은 그 소재를 보는 관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영상의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우리가 영상 언어와 영상 문법을 활용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상이에요. 영상의 제작 과정이고 영상의 구조, 영상의 제작의 구조라고 그럴 수 있죠. 현실을 어떤 관점으로 봐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상대방을 설득하느냐. 이것이 다큐멘터리 아니면 일반 예술 작품, 모든 창작품에 전달하는 어떤 미디어의 구조다.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주제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죠. 내가 표현하려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사상이나 내용상의 핵심, 제작자의 중심 사상,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게 주제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다큐멘터리는, 영상물은, 예술품은 본다와 보여준다라는 두 단어로 집약할 수 있다. 본다라는 것은 어떤 소재를 어떤 관점으로 봐서 상대방, 시청자, 고객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모든 공부의 중심이니까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하는 강의와 과제를 할 때, 과제를 수행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논픽션이라고 그랬잖아요. 픽션이 아니고. 근데 다큐멘터리는 있는 팩트, 현실 자체가 아니고 감독의 시각을 통해서 전달된 현실이에요. 그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 자체는 아니다. 관점, 각자의 관점, 작가의 관점, 감독의 관점에 따라서 재해석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는 객관적이 아니고 다큐멘터리는 주관적이다. 감독의 주관이 들어간 주관적인 창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자 하는 영상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나의 관점, 내 관점을 촬영과 편집을 통해서 영상 문법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영상 스토리텔링이다. 내가 본 것을 나만의 관점으로 촬영하고 편집해서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스토리와 서사라는 말로 또다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구성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사건의 연속, 시간적인 순서대로 어떤 장소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캐릭터들과 서로 행동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나타내는 것. 보통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우리가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서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적인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주인공의 경험과 생각, 감정, 인생 그런 것들이 더 포함되면 우리가 서사라고 하죠. 내러티브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여기에는 주인공이 살아온 과거라든가 어떤 감정의 변화라든가 주변과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다루어져서 포함된 것을 우리가 서사라고 합니다. 단순한 스토리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일단 스토리를 만드는 일에 일단은 치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서사를 꾸려나갈 수가 있죠. 영상 기획과 구성의 순서를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영상 제작의 프로세스고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일찍 가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왜 지금 이 영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의 영상을 만들지, 이 영상을 만들므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내가 만든 영상이 다른 영상과 어떤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시고요. 뭐 새로운 이야기, 아주 흔한 이야기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또 새로운 스타일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생각된 주제를, 기획 의도를 아주 논리적, 정서적인 논리로 흥미롭게 전달하는 것을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아주 유기적으로 이어붙이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가 좋은 재료를 가져야 되고 좋은 재료를 적절한 양으로 순서와 강약을 잘 조절해서 구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구성을 할 때는 항상 시작을 인상적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는 여운을 남겨야 된다. 스무고개를 하듯이 매 진행할 때마다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라. 그러니까 브레델라를 스토리보드로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아마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은
이거를 AI한테 부탁을 해도 잘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자, 이것도 시간 있을 때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송액기를 저희 수료생들이 이렇게 구성안을 만든 거예요. 대강 어떤 내용이고, 뭐, 시간을 얼마나 배분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찍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비디오와 자막과 오디오를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구성한 양식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을 이런 양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5분짜리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은 처음에 프롤로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타이틀은 뭐로 가져가고 단락을 어떻게 몇 단락으로 어떻게 나눌 것이며 에필로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래서 그 내용이 뭐고 영상 부분은 어떻게 나가고 자막은 어떻게 나가고 오디오는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인가 라는 것을 적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갖고 이 영상을 역으로 영상 구성한 스토리보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스토리보드를 갖고 영상을 만드는데 반대로 처음에는 이 영상을 분석해서 비디오 부분과 오디오 부분과 자막 부분과 오디오 부분과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눠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액기라는 걸 TV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송액기를 한번 구경하려고 왔어요. 옛날부터 6.25 후부터 여기가 음악의 거리, 송혜가 원조잖아. 거기에 음악의 가극단에 그래서 겸사겸사 나왔어요. 송혜 선생님 만나보셨어요? 네, 만났습니다. 아,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방송에서보다 더 젊어 보이시고요. 네. 굉장히 친절하시고 정말 우리 국민에게 그 웃음을 주시는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느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혹시 사인 같은 거 받으셨어요? 사인을 안 받았고요. 직접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혹시 촬영하다가도 네. 송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오늘 또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주 여기 다니시는데 송혜 선생님은 여전히 자가용도 안 타신다고 해요. 그래서 종로 상가에서 이 송혜 선생님을 만나려면 이 길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만나실 수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송혜가 일사후퇴 피난 내려와 연예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후 50년 넘게 지인들을 만나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곳 송혜길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종로 2가 유기전 빌딩부터 낙원상가 앞에 이르는 240m 송혜길을 만들었습니다. 송혜와 종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송혜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에서 음식값이 제일 싸고 순박한 정이 넘치는 곳이라며 오랜 시간 이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김치찌개 3,000원, 순두부 2,000원,
서울에선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내세운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유기전 빌딩 앞에는 싼집 지도 안내도도 마련해 놓아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송해길에 왔다면 낙원상가 근처의 국밥집에서 해장국 한 그릇 먹어봐야죠. 솥안에 시래기를 잔뜩 넣은 해장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께선 뚝배기를 하늘 높이 쌓아놓고 연신 국밥을 푸고 계시네요. 송혜 선생님 오늘 왔다 가셨어요? 네, 아침에 왔다 갔었어요. 뭐 드시고 가셨어요? 뭐지? 해장국 이거 좋아하세요. 그 양반 이거 뭐 얼마나 여기 다니셨나요? 오래 다니셨어요. 나도 짐이 아니까 잘 모르겠네. 뭐 한 10년, 20년? 아이고, 그러면 2, 30년 다녔어요. 옛날에 많이 왔어요. 해장국 한 그릇 2,000원, 소주 한 병 2,000원.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해장국 한 사발에 소주 한 잔 놓고 335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즐거워 보입니다. 돌담을 따라 늘어선 이발소 앞엔 이제는 사라져 찾아보기 힘든 이발소 등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발소 안은 북적북적. 이발 3,500원, 염색은 5,000원.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에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염색 자주 하세요? 예.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주 하시네요. 여기 염색 진짜 5,000원이에요? 예? 여기 염색 진짜 5,000원이에요? 예. 언제부터 여기 이용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염색약을 바른 사람들은 가게 밖 의자에 앉아 염색이 다 되길 기다립니다. 아무리 비싸도 5,000원이 넘지 않는 곳, 음식값은 절반, 인심은 2배, 사람 사는 정이 넘치는 곳, 길 가다 우연히 송혜 선생님 만나면 반갑게 악수할 수 있는 곳. 이곳 송해길로 가을 나들이 어때요? 이것을 이제 수료생들이 팀을 짜서 수료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안을 만들어서 촬영을 했는데, 이 구성안대로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맞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이 영상을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서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설계도를 만들어 보시면은 훨씬 더 영상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맡은 시간이 끝나서 저는 일단은 여기서 끝내고요. 언제 시작? 10분 후에 조금 늦어졌는데 8시 10분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AI에 대해서 김학수 강사님이 말씀하실 거고, 일단 이 줌 회의는 일단 닫을게요. 닫았다가 다시 초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갔다가 8시 10분에 시작하니까 한 2, 3분 전에
와주세요.